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발 관리를 합니다. 발 관리. 흔히 우리가 발 마사지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던 발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발이 아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발은 더 이상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냐? 손이냐? 아니죠. 그 기능에 있어서, 그 역할에 있어서, 또 그 가치에 있어서 정말 이 발 자체가 우리의 전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발 마사지라는 것이 언제부터 들어왔느냐? 예를 들면 고대의 황제 내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는 관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발로 우리의 건강을 진단도 했고 치료도 했습니다. 그 옛날부터. 그 현대로 들어왔을 때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됐느냐? 바로 피츠 제럴드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환자를 막 치료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류로 있어요. 어떤 부류? 누구는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는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그 통증이 이쪽 파트보다 현저히 줄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그 통증이. 왜 그런가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손에 모서리 있죠, 모서리. 침대 모서리. 그걸 그냥 손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통증이 경감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가 있다. 즉, 이분이 아픈 그 부위는 또 통증의 이 성상이나 통증의 처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다른 곳인데 모서리에 손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딱 했더니 통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즉, 어딘가가 연결되어 있다. 즉, 거울로 보듯이 반사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리플렉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플렉스. 반사. 그러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반사요법이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로 한번 본 겁니다. 발로 봤더니 몇 가지의 이러한 발의 라인이 있고 위에도 위, 중간, 종골축을 중심으로 또 세 군데로 나누고 이러한 어떤 구역이 정해지더라. 그래서 이 구역을 다스리는 요법을 구대요법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본격적으로 피츠제럴드 박사님이 개발한 부분으로 발 관리, 즉 발 반사요법이죠. 발을 통해서 우리 전신과 연관된 그 신경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은 제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뇌예요. 뇌를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척추예요. 그래서 자, 뇌하고 척추는 뭐라 그랬습니까? 로벳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걸 로벳 브라더스 릴레이션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12쌍의 중추신경이 나오고 척추에서는 31쌍의 중추신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와 척추는 구조는 다르지만 그 전신에 끼치는 신경적인 영향력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다르지만 기능이 같은 게 바로 로벳 브라더스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이 뇌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옥시풋이라는 후두골이 딱 받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척추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선골이라는 이 세크럼이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두골과 선골도 하나의 로벳 브라더스를 이루어져요. 근데 이 너무 중요한 후두골과 선골이 혼자만 있으면 바람 불면 훅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딱 지탱을 해줍니다. 누가? 템포로라는 측두골이 지탱을 해줘요. 그 측두골 두 개와
후두골 하나, 즉 이 세 개가 만나서 진정한 뇌를 보호합니다. 선골도 척추를 받치는 게 선골인데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선선자를 씁니다. 그리고 천골이라고도 해요. 천거해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니까. 이걸 중요하니까 옆에 장골이라는 뼈 두 개가 또 측두골처럼 딱 서포트를 해줘요. 즉 척추 또한 선골 한 개와 장골 두 개가 만나서 세 개의 어떤 지탱목으로서 중요한 척추를 딱 받치고 있습니다. 아,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구나. 3이라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두 개를 이렇게 보면 자전거 바퀴가 두 개잖아요. 열심히 달려요. 서요. 자전거를 두 바퀴 자체로 세우려면 힘들죠. 바람 좀만 불어도 넘어가고. 근데 작은, 이거 산발이라고 하죠, 산발이. 작은 요 산발이 하나 딱 걸었을 뿐인데 자전거가 그냥 딱 지탱을 하네. 즉, 하나, 둘, 셋. 이 3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또는 사물을 지탱하는 하나의 완성적인 숫자다. 그러면 다리로 한번 봐볼게요. 다리도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네 발로 걸어 다녔어요. 네 발로.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예전엔 발이었어요. 무슨 발? 앞발. 다리는 뒷발이었습니다. 그걸 뭘로 할 수 있냐? 바로 꺽시스, 미골, 꼬리뼈로 할 수 있는. 꼬리뼈가 지금 우리는 퇴화돼서 굉장히 작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또 이건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요. 점점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 꼬리뼈의 이 중심적인 힘으로 우리들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이 있는 거고 방향을 좌우 똑바로 잡을 수 있는 방향 키가 바로 이 미골이에요. 그러니까 미골이 그 바로 이제 그 증거인데 앞에 것만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린 거야. 더 높은 거를 먹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서야죠. 강아지도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또 생활하다 보니까 더 높은 거를 따게 되고 사람은 아주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더 높은 명예 이런 것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안 내려가는 겁니다. 허리병이 없었는데 서서 다님으로 인해서 허리병부터 모든 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바로 두 발로 지탱을 함으로 인해서입니다. 자전거처럼 쉬어주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두 발로 지탱하는 순간 바람 불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요. 네. 이 순간부터 사람은 운명적으로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어요. 근데 이 두 발을 지탱을 하는데 이걸 가만히 한번 보면 발을 보면 경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정강이 뼈라 그러죠. 또 옆쪽에 보면 비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비골. 그래서 이 경골에 붙은 근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경골근 앞에 있다 이거야. 또 하나는 후경골근. 그 두 개의 근육은 뭐 하냐면 굴곡. 이 발을 이렇게 굴곡시키는 역할을 해요. 또 이 비골은 족소양 담경이 있죠. 그래서 이건 바깥쪽으로 발을 신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경골과 비골 두 가지만 있으면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를 갖는다 그랬죠. 이니까. 그래서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요 사이에 있는, 즉 회계라는 혈 있죠? 거기부터 내과까지 요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탈로스라는 거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이 뼈가 경골과 비골과 만나서 이 세 개가 딱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막 본능적으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골이라는 이 탈로스 뼈가 자꾸만 앞으로 나와요. 자꾸만. 그 거골은 앞으로만 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이 발로 우리는 전신이 지탱이 되기 때문에 거골이 앞으로 변이된 걸 집어넣어주지 않으면 전신의 그래버티, 중력선이 깨지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이 경추의 로더시스, 전만, 흉추의 카이포시스, 후만, 요추의 전만, 손골미골의 후반, 이 네 개의 만곡, 이게
쫙 고관절로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중력선을 이 거골이 계속 앞으로 빠져나가니까 얘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걸 맞추려면 다시 이걸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발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발을 바라다 볼 때 관 자체를 몇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는 발 마사지는 하나의 반사구만 생각을 해왔어요. 반사구.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발 마사지에 필요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이것만 보는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즉, 발 관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더 큰 어떤 케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보냐? 먼저 카이로프락틱적인 관점으로도 봐야 돼. 관절, 뼈, 이러한 어떤 관점으로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신경학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신경학적으로도. 모든 건 신경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근육학적으로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는 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혈학적으로도 우리들은 봐줘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내분비 기관이 전체적으로 원활해지는 걸 우리들은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발 마사지를 너무 우리들은 폄하시켜 왔어요. 심지어는 미끼 상품으로 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발로 우리들은 전신을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관점 자체를 우리가 넓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 카이로프락틱적으로 하나 보면 이 발은 우리 몸의 2%밖에 안 돼요. 부피가. 그런데 전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로프락틱 강의 때 별도로 공부를 하지만 족지 분석을 하죠. 발을 이렇게 재봅니다. 그때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디가 단족, 어디가 장족 이런 경우가 지배적이죠. 그러면 이 짧고 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잘 못 느끼지만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계추 원리처럼 위에는 요만큼 흔들리는데 아래는 이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2%밖에 안 되는 두 다리의 그 1cm의 차이가 허리로는 5도의 정삼각도에서 벗어나 버려요. 5도가. 그러니까 전신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아래는 요만큼 흔들리지만 위에는 어떻게 돼? 더 흔들리죠. 바로 시계추의 원리로 전신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족지 분석을 할 때 경추를 왼쪽으로 옮겨보세요,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하면서 경추의 문제가 다리와 연관관계가 있냐 없냐를 우리들은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전신에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손과 발에 106개의 뼈가 존재합니다. 즉 절반이 넘는 뼈가 손발에 다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2배가 넘으니까. 그만큼 손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겁니다. 경락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얼굴은 하늘이고 우리의 몸은 땅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모든 기운은 내려가죠. 그리고 또 음에서 또 지기가 올라옵니다. 이 사이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이 중요하고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목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손목도 있고 발목도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지 농사를 짓든 뭐라든 하죠. 가서도 뭘 손으로 집어와야지 내 입으로 넣든 말든 하죠. 즉 목과 관련된 손목, 발목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손목과 발목에 우리의 경혈 중에서 원기가 가장 많은 혈, 즉 원혈이 바로 손목과 발목에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면 손에는 쉬운 4개의 뼈가 있고요. 발에는 쉬운 2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33개의 관절로 또 이루어져 있어요.
33개의 관절. 이게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발만 놓고 보더라도 쉬운 2개입니다. 양쪽에. 한쪽은 몇 개예요? 26개. 우리 척추가 몇 개입니까? 26개예요. 미골까지. 그러니까 척추와 구조는 다르지만 기능은 또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벳 브라더스 릴레이션십이 또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94개의 근육이 있어요. 여기에는 힘줄과 인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힘줄 56개, 인대 3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하나, 이 발에는 자, 이제 신경학적으로 제가 한번 봐볼게요. 뇌에는 12쌍의 신경이 흐른다 그랬죠. 그게 중추신경. 척추신경은 31쌍이에요. 이 중추신경이 자율신경의 지배하에 전신으로 뻗어나가는데 확산이 돼서 쫙쫙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멀리. 그래서 원심성 신경으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 감각을 빨리 뇌로 알려줘야 돼요. 그게 빨리 오려면 구심성 신경으로 또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운동신경으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따고 할 때 벌써 발을 딱 뛰잖아요. 벌써 확 왔다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신경으로 우리의 몸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신경도 중요하고 그 신경의 그 흐름이 원활해야 돼요. 또 하나, 혈액이 원활해야 됩니다. 혈액. 심장에서 펌핑으로 내려줘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말초신경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올라오는 흐름이 제 역할을 못하면 하지 부종이 생기고 당뇨가 왜 무섭습니까? 그게 원활치 않아서 괴사가 되기 시작한 거야. 어디부터? 발가락, 말초부터. 그래서 이 발가락, 이 발에는요, 말초신경이 약 7천여 개가 돼요. 7천여 개. 또 세포로 집어넣어주는 아주 가난한 혈관 있죠. 그걸 모세혈관이라 그래요. 이 모세혈관이 우리 전체 몸에 약 50억 개 정도가 됩니다. 이 속에서 발이 차지하고 있는 모세혈관이 약 30억 개 정도가 돼요. 이 정도로 발이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의 반사학만 생각하고 발 마사지만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육학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은 앞, 뒤, 좌우 또는 턴, 회전, 모든 X, Y, Z축을 이루는 모든 움직임에 능동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비골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장비골근, 단비골근, 제3비골근, 경골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전경골근, 후경골근 상당히 많이 있는. 그래서 이 근육도 우리가 잘 봐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어디가 아픈데?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있어요. 엄지발가락 쪽에. 그럼 우리들은 여태까지 엄지발가락만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근육학적으로 보자.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전경골근으로 가네. 전경골근에서 이어져서 바로 아치, 발 안쪽에 궁 있죠? 쏙 들어간데 그 아치 부분으로 혈로는 공손이라는 혈입니다. 이 혈 속에서 바로 전경골근이 딱 끝나요. 아, 이게 엄지발가락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즉, 엄지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이 근육, 즉 전경골근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혈로는 공손이라는 혈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락으로는 이 근육이 지나가는 조경명 위경이나 이렇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우리들은 넓게 또 깊게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경락학으로도 한번 봐볼게요. 발 마사지의 진짜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가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입니다. 두 번째가 이 혈액도 일을 하면 노폐물을 버리죠. 그걸 누가 처리해요? 림프라는 놈이 처리해요.
그래서 혈액과 림프, 즉 그걸 체액이라고 하는데 그 체액에 대한 순환,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대사 과정이라 그래, 일련의 메커니즘을, 그런 대사 과정을 통해서 영양분으로도 흡수됐지만 버려지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의 뭐가 됩니까?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노폐물. 이 노폐물 자체가 말초신경, 자, 손끝 발끝으로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서 순환이 안 돼서. 그 우리 몸은 점점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 요 두 가지에는 발 마사지처럼 좋은 게 없어요.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카이로프락틱적인 교정, 또 신경학적인 치료, 근육학적인 관리, 반사학적인 관리, 그리고 경락학적인 관리까지 우리들은 함께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경락학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놓고 볼게요. 우리의 사람은 혈액순환도 아주 중요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병이 안 생기려면 수승화강이 돼줘야 돼요. 물이 올라가서 불을 내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승화강이면 병이 안 걸리고, 다음에 두한조결, 머리가 차고 발이 따뜻하면 병이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소와 다음에 포도당, 이게 혈액 속에 있다 그랬죠? 이게 그 다음에 혈액, 자, 이건 호흡과 혈액,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사람의 몸에 체온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체온 형성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수승화강이요, 두한조결이다.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발 관리는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는 우리 몸으로 봤을 때 수에 해당이 돼요. 경락학적으로는 신장과 방광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물에 해당합니다. 물은 애초에 뜨거운 성질이 아니라 차가운 성질이에요. 우리의 위는 뜨거워요. 많이 걷지도 않아요, 우린. 앉아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이 걸어줌으로 인해서 그 열기가 올라가서 뜨거운 불을 내려줘야지 수승화강과 두한조결이 되는데, 위는 자꾸만 뜨거워져요. 물이 못 올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탈모가 생기고 두통이 많아지고 불면증이 많아집니다. 뇌질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하체, 발 관리를 통해서 수의 기운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못 갑니다. 바로 치고 올라가는 간담이라는, 간과 담이라는 목의 기운의 영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 기운이 내려오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바로 폐와 대장이라는 이 하강, 내려올 수 있게 하강시켜주는 그 기운의 도움을 받아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보는 관점들을 우리들은 이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발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그 발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들은 기존의 발 관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들은 어떤 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순서가 있어요. 자, 우리들은 세원, 경근활법이라는 것을 토대로 발 관리를 합니다. 자, 동양의학의 경락적인 부분과 서양의 근육학적인 부분, 그리고 카이로프락틱과 AK, 그리고 CST 등등의 신경과 호르몬 자체를 부활시키는 여러 가지 통합적 인테그레이션으로 우리들은 관리를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목에서 발 마사지 또한 우리들은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마사지를 하지만 첫 번째로 신경계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이 구조물, 즉 스트럭처, 이 관절, 골격에 대해서도 카이로프락틱적으로 교정을 정상적으로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발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반사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근육학적인 문제, 그리고 하지에는 6개의 경락이 있습니다. 그게 3음, 3개의 음경락이 있어요. 그리고 3개의 양경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음경락, 3개의 양경락을 모두 다 함께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중요한 경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경혈들. 이 경혈로 어디가 나쁜지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린 진단할 수가 있고, 또 그 경혈이라는 구멍으로 또 들어가서 치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관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발 관리가 더 이상 알던 발 관리가 아니라 미끼 상품으로만 국한됐던, 아주 치부시 됐던 발 마사지가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전신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수기요법임을 상기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실습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